네, 정말 농담도 잘하시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티 데브 서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GDC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 멀티 플랫폼 개발에 대한 세션입니다. 저는 제임스인데요. 발표가 별로면 댄인 척 하겠습니다. 저는 유니티에서 테크니컬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선임 관리자입니다. 저는 유니티 플랫폼 지원의 미래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에디터와 런타임 모두 실행되는 다양한 플랫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VR, PC, 엑스박스, 스위치에서 게임을 론치하기도 한 1인 인디 개발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가 저와 아주 관련도가 높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멀티 플랫폼에서 출시해 보신 분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 해보신 것 같습니다. 크로스 모바일 플랫폼은요? 네, 좋습니다. 콘솔, 네, 상당히 있으시네요. 네, 이번 세션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또 마이클 리, 쉘 게임스의 수석 엔지니어링 매니저께서 또 무대에 오르셔서 멀티 플랫폼의 타이틀을 출시를 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멀티 플랫폼 개발은 정말 엄청나게 큰 주제이죠. 그래서 30분 발표 시간 동안에는 그냥 표면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에서 멀티 플랫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몇몇 분들은 멀티 플랫폼에서 개발을 할 때 당연한 것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모바일 게임을 PC로 가져오고 UI나 인풋에 관련해서 대처를 하시거나 PC 게임에서 콘솔로 가져갈 때는 마우스, 키보드만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컨트롤러 지원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미리 인식하지 못하면 조금 예상치 못한 것에서 발목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멀티 플랫폼 개발을 하시는데 간과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어몽어스 VR을 개발을 하셨던 쉘 게임의 마이클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부터 시작할까요? 유니티의 어떤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유니티 버전을 선택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결정이죠. 개발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최신 LTS 롱텀 서포트 버전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프로덕션 준비가 된 그런 버전이고 모든 통합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지원을 하든 이 LTS의 수명 기한 동안에 계속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텍스트림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버전이 LTS가 될 때 출시하는 것도 좋은 옵션입니다. 그래야만 잠재적으로 수년간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버전을 개발 중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최신의 LTS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버그 픽스를 받고 싶은 경우 가능한데요. 그런데 서드파티 플래그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서드파티 코드를 사용한다면은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아니면 최신 버전의 유니티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그냥 갈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니티 기능이 모든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에서 콘솔 플랫폼으로 포팅을 한다고 했을 때 광고와 분석, 애널리틱스에 크게 의존한다라고 하면 그게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또 결정해야 될 것이 렌더 파이프라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개발 중간에 그걸 바꾸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HGRP가 지원되지 않는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요. 미리 어떤 플랫폼을 타겟으로 삼을지를 결정을 하셨다면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원이 되는 URP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티 플랫폼을 타겟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용으로 개발을 하고 플랫폼 간에 전환하는 것은 버튼만 누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쉽습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전환을 할 때 특히 콘솔 플랫폼으로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플랫폼별로 코드 품질 설정이나 에셋 쉐이더나 그래픽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분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특정 SDK가
플랫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해당 그 개발 환경에서 플랫폼 특정 SDK 코드를 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소스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1인 개발자로도 필요한데요. 유니티에서도 이제 NET에 직접 통합되어 있는 플라스틱 SEM이 있어서 훨씬 더 간단하게 소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그 Git이나 펄포스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간단한 대안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멀티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가장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타겟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 웹사이트에 있는 문서를 읽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파트너 포털이나 뭐 다양한 플랫폼 관련 문서들을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플랫폼 문서가 보통 플러그인과 함께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리퀘어먼트와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계획을 미리 세우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출시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과는 완전히 뭐 규모가 달라지죠. 근데 마지막에 또 추가적인 리소스를 얻을 수 있는 링크를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리소스를 확보를 하셨으면 이제 개발 환경을 또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PC나 맥, 리눅스에서 유니티 써서 개발하실 수가 있지만요. iOS를 위해서는 맥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콘솔 플랫폼의 경우에는 PC에서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이나 리눅스 편집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다양한 플랫폼 도구와 SDK가 PC에만 설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맥을 뭐 이중 부팅을 하거나 가상화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비용을 미리 절감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적극 권장하는 것이 에디터가 하드웨어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치별 기능이나 성능이나 플랫폼 관련 기능들을 테스트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저같이 1인 개발자로 데브키트가 뭐 온 책상을 뒤덮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푸시하는 방법을 알고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콘솔 플랫폼을 또 특히 콘솔 플랫폼용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콘솔 프로그램과 그리고 관련 하드웨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청 프로세스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엑스박스에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제 엑스박스 개발자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소니나 닌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DK와 하드웨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모바일은 뭐 안드로이드나 iOS용으로 개발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최저 사양의 하드웨어에서 반드시 게임을 테스트하시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 플랫폼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 하드웨어의 제약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맞게 게임 성능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하드웨어는 굉장히 더 제한적이거든요. CPU, GPU뿐만이 아니라 뭐 램뿐만이 아니라 스토리지나 쉐이더 호환성 뭐 이런 것들도 다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되고요. 어떤 기능들은 CPU에서는 잘 있는데 또 어떤 기능들은 완전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성능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죠. 너무 뭐 디바이스를 한 개까지 물어붙이면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든지 열 트로틀링을 뭐 트리거하거나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경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드는 재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최신의 하드웨어를 뭐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전 세대의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은 액티브 플레이어 기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신의 하드웨어가 너무 비싸서 안 쓰시거나 아니면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또 반도체 부족 때문에 예전의 하드웨어를 여전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장의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으니 저사양에 반드시 염두를 두시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시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때마다 코드베이스를 추상화하는 겁니다. 플랫폼 기능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임플리멘테이션은 플랫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개발 주기 중에 갑자기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의 공통 기능은 비슷합니다. 뭐 업적이나 순위표나 컨트롤러나 뭐 이런 유저와 같은 것들은 비슷하게 있는데 이런 API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는 플랫폼마다 굉장히 다르고 어떤 플랫폼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가 유저라는 개념입니다. 콘솔 개발에는 너무나 핵심적이죠. 좋아하는 콘솔과 어떻게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로그인하면 사용자 이름 있고 프로파일 연결되고 막 모든 어치먼트 나오고 다 쭉쭉 나오지만 데스크탑 플랫폼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잘 없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뭐 코드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타겟되는 플랫폼에 따라서 제거돼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각 기능에 대해서 각 플랫폼별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엄청 시간이 걸리고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기능들을 추상화해서 모듈화하면 훨씬 더 쉽게 유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코드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컨트롤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인풋 핸들링이나 아니면 저장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추상화된 계층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어 게임 플레이 코드를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뭐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뭐 예상치 못하게 게임이 완전히 성공을 해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뭐 들어가야 될 때, 아니면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올 때마다 뭐 해야 될 때 훨씬 더 일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있지는 않은데요. 이 플랫폼 API를 잘못 써가지고 콘솔 플랫폼 인증 실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뭐 한 위치에서만 변경하면 되는 이런 공통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훨씬 더 앞으로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해당 코드를 뭐 추상화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경우, 뭐 그 기능 API 입력, 사용자, 뭐 스토리지 성과 뭐 이런 것들도 다 추상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게임에 재사용할 수 있는 또 매니저들을 뭐 추상화해서 구축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몇 가지 고려사항 뭐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급할 부분은요. 일부 플랫폼들은 모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콘솔 플랫폼들은 IL2 CPP를 요구를 합니다. 스크립팅 백엔드로요. 그래서 ahead of time, AOT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JIT을 쓴다거나 뭐 일플렉션이나 아니면 직렬화 같은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스크립팅 문서를 정말 잘 숙지를 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데스크톱을 대상으로 해서 플레이어 프레퍼런스나 아니면 개발 환경에서 리소스 폴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데스크탑을 좀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게임이 콘솔 플랫폼에서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부팅이 되는 거, 로딩이 되는 게 어려워지거나 인증 통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 환경 설정 또한 모든 플랫폼에서 뭐 똑같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디스크에 작성하는 고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것도 실제로 추상화를 위한 좋은 후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마다 다 너무 다르니까요. 에셋 관리 관련해서는 어드레서블을 처음부터 쓰는 것을 강력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부 개발자들은 어드레서블은 라이브 컨텐츠 딜리버리가 필요한 대규모 팀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메모리 관리, 뭐 에셋 관리, 바이너리 크기 줄이는 거나 아니면은 패치 크기나 DLC를 줄이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패치나 DLC 사이즈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사용을 하면 향후에 예기치 못한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서드파티 플러그인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부 플랫폼과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여러분들께서 타겟팅하는 NDA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뒤늦게 발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썰파티에 대해서 뭔가 의존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자체 코드를 완전 다시 써야 되니까요. 솔직히 신경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모바일만 할 거야, 뭐 데스크탑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게임이 너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선은 뭐 최고의 성공 거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플랫폼으로 포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재작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콘솔 플랫폼은 굉장히 많이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특히 콘솔 플랫폼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전에 필요한 정보들이 NDA를 써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내부 문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솔 플랫폼이나 뭐 비콘솔 플랫폼
대해서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플랫폼이든 아니면은 타겟하는 모든 하드웨어에 대해서 관련된 다큐멘테이션 문서를 충분히 읽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능 최적화나 뭐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통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 위한 두 가지 요소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게임이 잘 실행되도록 확인하는 거죠. 근데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공적으로 출시한 다음에 성능 최적화도 해야 되겠죠. 게임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근데 솔직히 정말 엄청난 주제이고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다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몇 가지 발목 잡는 요소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에디터는 타겟 하드웨어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디터에서만 테스트를 하는 것은 그냥 개발과 디버깅만을 위해서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타겟 장치에서 반드시 성능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특정 개발 마일스톤을 지난 다음에는 타겟 디바이스에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은 게이밍용 PC에서 개발하고 초당 800프레임이야 하고 나서 정말 저사양에서 돌리면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빌드를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요. 최소 사양의 장치에서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콘솔 대상이라면은 모든 콘솔 대상으로 하시고 그리고 저전력의 장치에서도 해보셔야 됩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을 론치를 하실 텐데 커버를 해야 되는 디바이스의 종류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거든요. 유니티도 아직 iOS 12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5S도 아직도 지원되는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폰 5S 정도로 스케일 다운을 뭐 할 수가 있나요?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장치가 더 많죠. 주요한 하드웨어 제조 업체가 아니어서 뭐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종류 정도의 각기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전 세계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광범위한 타겟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디바이스들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게임이 잘 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플랫폼 기능 중에서도 디바이스에서나 아니면 샌드백스 환경에서만 테스트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에디터에서 테스트할 때는 안 될 수도 있죠. 뭐 업적 관련된 팝업 띄운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미리 문서를 잘 읽으시고 디바이스에서 뭘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품질에는 늘 비용이 따르죠. 뭐 지오메트리나 텍스처나 그래픽, 뭐 기능들, 그리고 게임 플레이 코드를 어떤 경우에는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ECS 관련된 발표를 또 들으셨다면은 ECS를 가장 고비용의 CPU를 잡아먹는 것들에 적용을 했을 때 멀티 플랫폼에서 출시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테스트를 하고 이제 하드웨어에서 이제 하시고 나면 기준선 베이스라인을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요한 개발 마일스톤 지날 때마다 이 성능이 저하되는지 개선되는지 이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 보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파일링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드를 주요한 개발 이정표를 지낼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프로파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에디터가 아닌 디바이스에서 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을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강력한 이제 하드웨어에서 개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보통은 이제 타겟보다는 성능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나 뭐 복잡한 뭐 AI, 패스파인딩을 위한 AI 같은 것이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 푸시를 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프로파일러는 이 프레임 예산이 맞아 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메모리 프로파일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예산 내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프로파일링 관련해서 유니티 런에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툴과 관련된 리소스 한번 이제 생각하고 이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소스도 이제 잘 됐고 성능도 나와서 초당 60프레임으로 다 되고 이제 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정 플랫폼에서는 마지막 장애물인 인증의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특히 콘솔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 프로세스를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뭐
잘 실행이 되는가, 로드가 되는가,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게임 플레이 테스트를 하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동화 테스트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수동으로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사전에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작업 없이 인증을 완료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인증 관련된 문서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용 방안들이 있었죠. 플랫폼 코드를 추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UI의 컨트롤러 글리프 같은 것들도 이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어떤 이제 시작 시간이나 스레드 잠금이나 메모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리스트가 긴데요.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서에 다 있으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특정 콘솔 플랫폼에서 가장 흔한 인증 실패 이유는 게임이 아예 로딩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게임이 이 플랫폼에서 론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인증 신청을 한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하드웨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출 프로세스도 플랫폼별로 굉장히 다르고 몇 주가 걸리는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잘 안 될 경우도 대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셔야 됩니다. 콘솔 같은 경우 제가 계속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만 콘솔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업체 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서들을 완전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클리어하게 잘 쓰여져 있거든요. 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플랫폼들은 초기에 이제 빌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사전 인증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한번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플랫폼에서 출시를 할 때 너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빌드 타겟을 에디터에서 바꾸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언젠가는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래도 유니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솔루션들을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드리고 멀티 플랫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플랫폼 부분에서 또 크게 성공을 거둔 개발사가 쉘 게임이죠. 30개에 달하는 다양한 게임과 인터랙션 게임을 다양한 멀티 플랫폼에서 출시를 하셨는데요. 어몽어스 VR도 크게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마이크를 모시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을 극복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에서 여러 가지 팁과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쉘에서 했던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멀티 플랫폼의 당면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멀티 플랫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스크탑 스탠드얼론 VR, 콘솔 VR 플랫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성능 기능이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개발 경험을 보았을 때 이런 많은 플랫폼 타겟들이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프레임 속도 필요하고 끊김이 없게 매끄러워야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정말 쉽고 편안하게 VR을 할 수 있도록 또 플랫폼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멀미가 나거나 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멀티 플랫폼 성능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니티 다양한 도구와 또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도구들은 성능과 또 관련이 있지만 또 좀 더 저희의 고충을 없애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내부 SKU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이제 VR 부분에서 좀 간과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멀티 플랫폼에서는 입력과 트래킹 시스템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SKU마다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종류별로 버전별로도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 트래킹과 포지셔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 단의 리센터링과 같은 기능도 다 좀 다르게 처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게임 플레이의 구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의 모든 플레이어가 일관성 있는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유니티의 기존의 XR 관리 인풋 시스템에 더불어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통해서 쉘이 게임 로직이 그냥 단순하게 커스텀 임플레멘테이션이나 별도의 코드 경로에서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제임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드를 완전히 추상화하여서 동일한 로직,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동일한 기능이 액세스되는 원리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빌드 타겟을 변경하는 것을 이제 드롭다운 레퍼런스로 해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이 드롭다운 레퍼런스로 시나리오를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만에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니티의 시스템에 통합을 하여서 훨씬 더 유연성을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의 VR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나올 VR 타겟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또 쉘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특정한 성능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개발할 때뿐만이 아니라 아트나 디자인 같은 분야와도 협력을 해서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저사양의 장비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와야 되는지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몽어스 VR로 빌드를 시작했을 때도 오른쪽인데요. 특정 그 게임 플레이 시나리오가 뭐 어떤 상황에서도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완전 리깅된 10명의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액티브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투표나 미니맵 같은 여러 UI가 동시에 렌더링 되어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독립형 VR에서조차 굉장히 매끄러운 프레임 속도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초기부터 디자인 아트 팀과 상의를 하고 이런 지식들을 활용을 하여서 잠재적인 병목들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이런 매트리스가 충족이 되는지 개발 초기부터 챙길 수가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게임 내 모델을 구축을 하고 환경을 설계하고 디자이너가 이제 레벨 레이아웃 등 뭐 이런 태스크 로직을 구현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엔진이나 아니면은 장치의 프로파일링을 사용을 하여서 제대로 예산 내에서 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유니티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을 사용을 하여서 프리 알파 단계에서부터 뭐 알파 베타 단계까지 계속해서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뭐 네트워크 세팅하고 10명이 한꺼번에 플레이하는 그런 테스트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이걸 너무 지루할 정도로 많이 해서요. 그리고 성능 매트릭스 확인하는 거를 워낙 어그레시브하게 해서 거의 끝날 단계는 다듬기를 하면서 어몽어스 VR에다가 뭔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좀 더 추가적인 세부 정보 추가하고 굉장히 멋진 플레이 메커니즘을 추가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좀 더 복잡한 보이스 네트워킹 추가를 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초과했다면 아니면 성능을 그렇게 크게 챙기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포기를 해야 됐던 그런 것들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커스텀 유니티 툴을 사용을 하고 또 엔진 내 프로파일링을 사용을 하여서 또 저희 멀티 플랫폼으로 개발했던 이전 경험을 활용을 하여서 다양한 타겟을 지원하는 개발 환경을 만들고 또 개발자가 계속해서 이터레이션과 빌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단일 타겟을 대해서 개발하는 것처럼 움직였던 거죠. 하지만 물론 뭐 다양한 버그 픽스도 있고 뭐 문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뭐 좋은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에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쉘에 이제 모범 사례들을 공유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유니티 데브 스트림도 하였거든요. 그래서 어몽어스 VR과 관련된 내용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네, 마이클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실천되고 또 정말 많은 그 이점을 보게 된 것 느끼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30분 내에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죠. 유니티 멀티 플랫폼 페이지에 더 많은 좋은 리소스가 있거든요.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과 제가 또 휴식 시간 동안 주변에 있을 테니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